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이번 분석 사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양산 신도시 아파트 청어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어람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경남 양산은 관할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법원이 현재 하나입니다. 양산 남부동 양산 신도시 청어람 아파트 1004호 10층이네요. 1004호 1004. 네. 물건 종류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 대지권은 12.2평 건물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신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서 누구누구 개인입니다. 이런 금융기관과의 어떤 그 채권 관계로 인해서 경매 물건에 나온 경우와 개인 간의 어떤 거래에서 이 경매 물건에 나온 것은 그 과정에 있었던 다툼에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됐냐 그렇게 개입되지 않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물건 어떤 특수한 권리관계가 있는 그런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습관이 돼서 저는 이제 봅니다. 사건 접수 2020년 1월 7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접수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 번호도 2020 타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자, 입찰 14일 전 이제 신건입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8월 20일 입찰 예정이고 1억 9천. 자, 1차에 낙찰 되진 않겠죠. 유찰되고 낙찰될 건데 제가 미리 분석을 한다고 이렇게 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자, 사건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없습니다. 집행관과 감정평가서 그리고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본건 부동산은 해문부재하였다. 점유자 조사 불가있고 주민센터 전입 확인해 보니까 세대주 정 누구누구가 전입돼 있더라. 세대원 4명과 함께 이 정 누구누구는 소유자와 성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족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입일은 2005년 2월 2일입니다. 권리 신고도 없고 배당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005년 2월 2일. 자,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에 보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2005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공유자 전원 지분이 현재의 소유자 신 누구누구에게 매매로 이전됐습니다. 자, 매매로 샀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5일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는 2011년 4월 5일이 되고 그 이후에 있는 다른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까지 모두 다 소멸됩니다. 세금도 연체되어 있고 어떤 회사와의 거래도 있었고. 자, 그러면 이 정 누구누구라는 세입자의 이 대항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다시피 날짜가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라면 인수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가족이면 그냥 명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세입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가정하고. 자,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은행이 대출을 했습니다. 2011년 4월 5일. 이 대출할 시점에 세입자가 있고 보증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뭔가 말이 있었을 것이고 전입을 빼고 다시 넣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가족이라는 어떤 확인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냐라는 저희 추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이 분석은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분석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자 가족이나 어떤 권한이 없는 점유자라는 것, 명도 대상자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등기사항 인수할 것도 없고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채권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채무 상태가 좋지 않다. 자, 이런 경우에 관리비 연체는 명도에 영향을 주고 이 명도는 다시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된 바 없고 자, 선순위의 어떤 사람이 소유자와 관계자 어떤 과적 관계로 보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세대로 추정을 하고 분석합니다. 자,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하게 되겠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입돼 있는 누구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 비용을 그냥 집행하는 데 쓸 바에는 차라리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자, 청어람 아파트 호가를 보면 1억 7천, 8천, 7천에서 8천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층이죠. 감안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7,500, 7,500, 9천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거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7천에서 8천 사이.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죄송합니다. 이 사례가 잘못 나왔네. 이 다른 아파트 사례를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자,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실제 사례도 1억 7천에서 1억 8천 이 사이가 가장 많더라. 자, 감정은 1억 9천이나 실제로는 이 가격 사이에 거래가 실제 되고 있고 호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가격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을 때 이런 현상, 즉 호가와 거래가와 이것이 차이가 별로 없는 자 이런 것은 상당 기간 어떤 박스권 안에서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매도자들도 이 가격을 인정하고 호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래 가능 금액은 이 범위입니다. 자, 낙찰가 분석을 해보면 쌍용 아파트와 청어람이 있었습니다. 자, 전용 면적 22.1평, 18.1평. 자, 모두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24대 1이었고 13대 1이었다. 24대 1과 13대 1. 자, 이것은 실제 투자자도 들어가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쟁률이다. 인기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요자층에서는 선호한다. 자, 감정가. 자, 이렇게 기록될 때 거래 가능 금액. 자,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떨어졌죠. 약간 낮은 감이 있습니다. 감정가보다는. 자, 이때 시세 대비 93.3, 92%. 자, 이 가중 평균을 구하면 92.5% 됩니다. 자, 하한가 1억 7천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1억 5,933만 원 됩니다. 자, 상한가 적용해봐야죠. 상한가 1억 8천 적용하면 1억 6,858만 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1억 7천, 1억 8천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예상되는 낙찰가로 적용해보면 1억 6천만 원과 1억 6,800만 원 이 800만 원 사이 안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보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